전투기 FA-50 수출 감안 100대 규모 추가 생산 공군 부족 전력 공백 메우고 적극적으로 해외 수출도 추진해야. 한국 항공우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아직 현재 진행 해외 수출 사업 이슈 FA-50의 개발 배경과 성능. T-50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수요에 의하여 개발된 기체로서 한국의 항공 발전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효자 기체입니다. 공군의 고등 비행 훈련용 조종사 기종 전환 훈련용 기체입니다. T-50 골든 이글은 공군의 경공격용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으며 여러가지 파생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1992년 탐색 개발을 시작하고 1997년 한국 항공우주와 록히드 마틴이 함께 체계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2005년 8월 T-50의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되고 94대의 양산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 고등훈련기 용도로 50대의 T-50 골든 이글이 출고되고 훌륭한 고개 비행 실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이글스 전용을 10대가 생산이 됩니다. 거기다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2발 탑재가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에 접속이 가능한 TA-50 조종사 전환 훈련용 기체와 공중 전방 항공 통제의 임무와 항공 지원 임무, 항공 차단의 공격기 역할이 가능한 FA-50 경전투기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속도 마하 1.5의 속도와 단발 엔진이지만 엔진 고장을 대비한 2채널 방식이며 애프터 버너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점화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레이더 성능 또한 우수하여 F-16의 레이더와 대등하거나 일부 성능 부분에서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격 정밀도가 매우 높으며 매버릭 미사일과 500파운드급 합동, 직격탄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는 3차례 지상 공습, 야간 공습 등의 실전에 투입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FA-50 수출 프로젝트.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수출건들이 보류 또는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항공우주의 FA-50의 수출은 해외 진행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수출건들은 물론 확정을 아니었지만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거나 각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히 수출을 타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미공군의 RFX 리포지 프로젝트에 시로드 항공을 통하여 4에서 8대가 도입된다는 사업건이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2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스페인 공군의 에어버스 A400M 수송기 3대와 한국 항공우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20여 대를 맞교환하는 스왑딜 이슈가 현재 수송기 도입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로 내년 2021년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스왑딜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니며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수송기들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각각 다루었습니다. FA-50의 수출 성과와 수출 진행 중인 사업. 현재 FA-50은 2011년 인도네시아의 16대의 수출의 성공을 시작으로 필리핀은 12대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무슬림 반군 조직을 공습하는 작전과 2017년 6월 반군 제압 작전에 투입되어 우수한 성과를 내며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태국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대 계약을 시작으로 4대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는 16대를 보유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단일 국가로는 2013년 12월 이라크에 24대 수출된 건이 가장 큰 수출 성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수출 역사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이었으며
완제기 수출에만 그치지 않고 후속 군수 지원과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수출 진행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뉴스를 통하여 아르헨티나가 FA58에서 10대 가량을 도입하는 사업에 한국항공우주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사업은 현재 급속한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FA50의 도입을 협상 중인 국가는 리비아와 칠레, 세네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이미 한국항공우주 KT1의 개량형을 4대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공군과 카이는 FA50을 업그레이드해야 수출된다. FA50 조립사진, 이 글이 나오기 전 정확히는 T52가 TX 사업에 탈락 후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TX 사업의 탈락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비춰지고 있다. 1. 로키드 마틴만 몰아주면 나중에 보잉이 전투기 개발을 안 할 것을 염려한 국방부. 2. 단가가 너무 차이나서 승부가 되게 어려웠음. 초기 탈락 당시에는 1번 이유를 많이 점쳤으나 나중에 나온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번에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보잉도 내부적으로는 원가 절감 공법을 최대한 적용하고 3D 프린팅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적자 수주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격을 보면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맨 앞 단위가 다르고 그 다음 단위도 다르다. 훈련기 대당 가격을 보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저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보잉에게는 수주하지 않으면 전투기 사업부를 접어야 하는 절체절명이었다고 보여진다. T50과 FA50은 동남아 전투기로 명성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남미 대륙에도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 상당히 많은 기체들이 대한민국의 타국 영토 수호에 활용되고 있다. T50 및 TA50, FA50의 보급 현황. 도합 200대 이상 날아다니고 있는 T50 계열 경전투기 공격기들의 수출 활로를 열고 더 오랜 시간 써먹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02년 10월에 초도 비행이 성공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체들의 경우 기사에 있듯 수명 완료 주기가 2045년이다. 그렇다면 양산 시점인 2005년부터 2045년 사이인 2025년에는 성능 개량에 들어가야 하며 현재 TX 사업을 통해 T50A 수주로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작전이 실패하여 향후 가이의 먹거리가 KFX와 LAH, LCH로 좁혀진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물론 2045년에 도태되는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2030년경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가겠지만 그 중간에 기체를 하나도 안 만들고 수출도 안 하고 파리만 날린 순 없다. 물론 이 필요성은 가이뿐만이 아니라 사용 당사자인 대한민국 공군과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해외 국가들에게도 필연적이다. 물론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행 계약인 KF-16이 먼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만 이는 진행 중이므로 큰 장벽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T50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T52 사업에서 탈락한 원인을 빼고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항목을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6개 정도로 추려진다. 1. 공중급이고 장착 및 내외부 연료통 확장. 2. 공대공 인티 확장. 3. 레이더 업그레이드. 4. 엔진 업그레이드. 5.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6. 기관총 개조 문제 위 내용에 관하여 하나씩 내용을 적어보겠다. 1. 공중급이고 장착 및 내외부 연료통 확장. T-52 개발 당시 미국의 요구 중
시뮬레이터에 급유 기능이 있었으나 동체에 직접 급유구를 장착하라는 요구 조건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 반면 LM카이는 이를 실제 동체에 적용하면서 기체 단가가 올라가 수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도 공중급유구가 없는 점은 한국 공군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국도 제공 시간이 F-15K가 30분, KF-16이 10분에 불과하니 기체가 더 작고 연료통도 작은 FA-50은 얼마인지 자료조차 확인이 어렵다. 체급차에 의한 작전 반경과 제공 시간 부족으로 인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대공 기능이 빈약하기에 아마 투입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